3월 새 학기가 시작됐습니다. 새로운 교실, 새로운 친구들, 설렘과 함께 찾아온 도전의 시간. 다채움에서 학생, 선생님, 학부모까지 모두가 함께 성장합니다. 기초학력부터 진로까지 12년의 배움이 차곡차곡 쌓이는 AI 디지털 생태계. 모두의 성장 스토리를 품는 또 하나의 큰 학교, 다채움. 다채움이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합니다. 이 캠페인은 충청북도 교육청이 함께합니다. 김영선의 아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충주라디오 김영선의 아침 장혜진입니다. 6.3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여야의 공천 준비에도 본격적인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11일 서울중앙당사에서 충북지사 후보 선출을 위한 예비후보 면접을 진행했는데요. 현직인 김영환 지사를 비롯해 윤갑근 전 충북도당 위원장, 윤희근 전 경찰청장, 조기령 전 충주시장이 도정 비전과 남한의 확장성을 증명하기 위해 그야말로 불꽃 튀는 면접이 치러졌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예비 경선을 거쳐서 현역과 1대1로 붙는 새로운 방식이 도입된다고 하니까요. 긴장감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경선 방식부터 손질하면서 공천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 충북은 당원 명부 유출 논란을 고려해서 국민 여론조사 비중을 더 높이는 방식으로 경선 규칙을 조정하기로 했는데요. 여야 모두 방식은 다르지만 목표는 하나입니다. 이기는 공천, 그리고 납득할 수 있는 공천이죠. 치열한 경쟁 끝에 나오는 이 공천의 결과가 단순히 정당의 승리를 넘어 충북의 미래를 책임질 최선의 선택이길 바라봅니다. 3월 13일 금요일 김영선의 아침. 충북 전체의 큰 그림도 중요하지만 우리 동네, 내 집 앞에 변화를 이끌 적임자는 누구인지 시민들의 관심이 더 뜨겁습니다. 지난주에 이어 오늘도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충주시장 예비후보자를 직접 만나 이야기 나눠보죠. (6.3) 지방선거 후보자에게 듣다. 오늘은 충주시 기초단체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국민의힘 김상규 예비후보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 옆자리에 나와 계신데요.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먼저 청취자와 충주 시민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충주시장 예비후보 김상규 인사드립니다. 저는 충주시가 새로운 변화를 맞을 수 있도록 발로 뛰는 영업직 시장이 되겠다는 각오로 열심히 주민 여러분께 인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사실 충주가 워낙 넓다 보니까 예. 현장을 발로 뛰는 게 매우 어렵습니다. 마침 이번에 그 라디오에서 초대를 해 주셔가지고 감사하게도 시민 여러분을 이렇게 뵙게 돼서 정말로 반갑고 고맙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예, 바쁘실 텐데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저도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민분들과 또 많이 만나고 계신 모습이 전해지는데요. 오늘 방송을 통해서 후보자님이 또 어떤 비전을 가지고 계신지 차분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후보자님의 이력을 좀 살펴보면 9급 공무원으로 시작해서 충북도 국장 역임하셨고요. 충북과학기술혁신원장까지 지내셨습니다. 충주시장에 도전하게 되신 그 계기가 궁금하네요. 그 많은 분들께서 그 경력을 말씀을 좀 드리면 예. 좀 대단하다 이런 말도 많이 듣습니다. 사실은 보통 그 성공 사업가는 항상 경험에 대한 중요성을 많이 강조를 하십니다. 예. 지금까지 우리 그 역대 시장 출신들을 보면은 중앙에서 중앙행정을 하신 분들이 많이 내려오셨습니다. 사실은 중앙행정하고 지방행정은 상당한 괴리가 있습니다. 예. 중앙행정은 단일행정입니다. 그러니까 농식품부에서 근무하신 분은 평생 농정 업무만 하시는 분이고
저희 그 지방행정은 종합행정입니다. 그러니까 농정도 다뤄야 되고 관광 분야도 다뤄야 되고 복지 분야, 건설 분야 모든 분야를 어울러서 함께 행정을 해나가야 되는 그런 종합행정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단일 행정만 하시던 분들이 이 막상 지방에 와서 지방행정을 다루다 보면 내용 부분이 대부분이 다 생소하실 겁니다. 그래서 원래 임기 초기에는 이분들이 배우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보통 한 2, 3년 걸린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그 초선의 대부분의 시간을 그 배우는 데 소요하는 뭐 이런 부분의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사실은 뭐 이분들이 잘 못한다는 부분이 아니고 그런 경험을 갖춰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저는 뭐 앞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제가 그 옛날 중앙군청 지금은 충주시청이 됩니다만 거기서 제가 행정구부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면에서부터 현장 행정 중심으로 배워서 중앙부처 재정연구를 거쳐서 도에 대부분을 이제 도에서 제가 한 30년 가까이 근무를 했고요. 해서 한 종합적으로 한 33년 그 행정 경험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좀 그 지방행정을 나름대로 좀 역할을 할 만한 사람이 이제는 한번 그 시장에 그 시정을 한번 좀 다뤄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 또 한편으로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나름대로 경험이 좀 있다고 하면 좀 규모 있는 행정 그리고 좀 뭔가는 모르게 강력한 그 행정의 추진력을 좀 갖출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바로 경험 있는 행정가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갖추고 있다 해서 이번에 한번 도전해 봤습니다. 예. 그동안에 여러 행정 현장에서 쌓아 올린 경험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후보자님께서 일단 본인을 발로 뛰는 영업직 시장이다라고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담고 있나요? 사실은 그 시장의 자리라는 게 어떤 뭐 권위 있는 그런 행정가 자리가 아니고 저는 항상 이렇게 생각합니다. 충주라는 상품을 대외적으로 팔 줄 아는 그런 최고의 영업직 CEO가 돼야 된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제 의미를 표현한 거고요. 만약에 기업을 유치한다고 그러면 시장은 13만의 대표지 않습니까? 그러면 13만의 대표가 가서 기업을 찾아가면 그만큼 상대가 받아들이는 느낌이 틀립니다. 그래서 그저 기업도 직접 찾아가고 발로 그리고 투자자도 직접 찾아가서 설득을 하고 특히 중앙부처 같은 경우에는 진짜 제 집처럼 드나들 수 있는 그런 자리에 한다는 게 시장 자리가 그런 자리에 한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그래서 저는 그런 시장이 되겠다는 저의 강력한 의지를 발로 뛰는 영업직 시장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이번 선거에서 본인만이 가진 다른 후보들은 흉내를 낼 수 없는 압도적인 강점 딱 한 가지만 꼽는다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나요? 저는 뭐 눈이 강조하는 얘기입니다만 예. 제 그 대형 프랭카드에도 걸려 있는 문구인데 준비된 경제행정 전문가로서의 실전 능력을 갖추고 있다. 예. 제가 앞서도 33년에 지방 종합행정을 뭐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혹시 그 사회자분께서 그 오창 그 방사강 가속기 사업이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예, 들어봤습니다. 들어보셨어요? 그게 제가 도에 있을 때 도에 재직 중에 도청에서 SOC 사업을 빼고 단일 사업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그 사업비가 1조 사업인데 제가 그 사업을 처음부터 기획을 해서 추진을 해서 성사신 전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도 충주에 특히 제가 관심이 많아서 고향이니까 우리 제가 투자유치 부서에 근무할 때 유한 킴벌리 혹시 아시죠? 예. 그 유한 킴벌리를 제가 실무자로서 유치했던 장본인입니다. 그리고 또 충주에도 그 충북 그 ICT 혁신센터 뭐 이런 어떻게 보면 기업 기술 지원 기반 인프라 차원에서 제가 충주에 나름대로 그런 일을 한 바도 있다는 지금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간에 이런 부분에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대형 국책 사업을 어떻게 기획을 하느냐 그리고 어떻게 중앙정부를 설득을 하느냐
그리고 어떻게 예산을 따느냐 하는 이런 현장 경험은 누구보다도 나름대로 강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행정가이면서도 이 충주라는 도시를 또 적극적으로 알리고 그 과정에서 투자 또한 이끌어 올 수 있다는 일종의 정말 CEO 역할을 다 해낼 수 있다는 의지가 느껴집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충주시의 좀 현 상황을 함께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현재 충주시가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현안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글쎄, 이 시급한 현안이라고 하면 사실은 당장 눈앞 현안을 말씀드릴 수 있지만 사실 조금 장기적인 저는 현안으로 좀 보고 싶고요. 예. 사실 지금 시민들이 가장 피부로 느끼는 고통은 바로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겠느냐. 특히 요새 보면 고환율 문제에다가 고물가 문제 또 그리고 그 세계 요새 뭐 전쟁 상황 특히 제가 그저께 식당을 방문을 했는데 이란 미국 전쟁이 터지고 나서부터 식당가의 매출이 50%가 떨어졌다고. 그렇겠네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게 물론 유가 상승의 원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여러 가지 심각한 이제 소비 경쟁이 일어나다 보니까 가는 데마다 심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런 꺼져가는 경제를 그러면 어떻게 살릴 것이냐. 조금은 단기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게. 그래서 저는 조금은 장기적인 어떤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 충주는 투자와 지역 확장성 사업이 많이 진행이 돼서 투자의 붐이 일어나야 됩니다. 네. 여기에서 투자라는 부분은 민간 투자도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지역 경제를 살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 그리고 인구를 늘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저는 기업이 우리 지역에 들어와야 기업 유치요. 된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좀 한간에 조금 얘기를 들어보면 충주시가 나름대로 이런 투자 유치나 기업 유치하는 부분에 있어서 인허가 부분이 조금은 어떻게 보면 좀 소극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얘기가 들리긴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차원에서 만약에 투자자가 우리 충주에 온다든가 기업이 충주에 투자한다고 그러면 과감한 행정 인허가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최대한 빠른 시간에 원스톱으로 행정 서비스를 해준 부분. 그래서 우리 지역에 투자 붐이 일어나야 지역 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좀 또 한 가지 드리고요. 또 한 가지 보면은 우리 관광 인프라 문제인데 관광을 통해서 뭔가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지금 우리 충주가 사실 충주라는 정말 좋은 아주 아름다운 호반의 관광 자원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과연 이 호반 관광 도시를 어떻게 살려볼 것인가 고민을 많이 해서 제가 한 4-5번을 들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지금 뭐 수번 구역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뭐 제재 문제가 있습니다만 최소한의 그 구역을 벗어난 범위 내에서 어쨌든 간에 관광객이 올 수 있는 뭔가 시설 부분이 도입이 돼야 된다. 그런 차서 저는 호반 관광을 어떻게 살 것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그쪽으로 페이스를 잡아야 된다는 생각을 좀 합니다. 예. 자, 그러고 이 삼성 또 SK 하이닉스 반도체 대기업 유치 또한 공약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이게 인근 지자체와의 유치 경쟁이 좀 치열할 텐데 후보자님이 생각하는 이 충주의 장점이라고 하면은 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우리 충주의 장점은 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교통 여건이 좋습니다. 예. 고속도로가 동서고속도로가 지나가고 또 중부고속도로가 지나가고 해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수도권과의 1시간 차이, 1시간 거리면 거의 다 도달이 됩니다. 그렇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수도권에 있는 기업들이 충북이 마지노선으로 보고 내려옵니다. 충북 이상 내려가면 거리가 멀다. 그래서 적정 시간 거리, 수도권에서 오는 기업들의 적정 거리가 바로 충북이 마지노선의 거리다. 그리고 제가 이제 여기서 말씀드린 삼성, SK 하이닉스 반도체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제가 그냥 좋은 말로 내는 게 아니고요.
용인이 지금 반도체 클러스터 정부에서 육성 중입니다. 예.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용인에서 충주까지 2030년도에 고속도로가 착공이 됩니다. 용인에 있는 반도체에 관련된 전후방 기업에 대한 부분을 우리 충주도가 또 얼마든지 연계시킬 수 있는 여건이 된다. 교통 여건이 갖춰지니까요. 예. 그래서 제가 이 공약을 건 부분인데 이 사실은 다른 지자체와 육시 경쟁의 치열한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지 이 부분에 대한 부분도 좀 네. 한마디 말씀을 드리면 물론 앞서 말씀드린 지리적 이점도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거는 기업을 끌고 올 때 나름 전폭적인 지원, 적극적인 지원책이 필요합니다. 혹자의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왜 기업이 돈 벌기 위해서 오는데 돈을 줘가면서 끌고 오느냐. 근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기업도 나름대로 초창기에 들어가는 투자 비용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많은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차원에서도 좀 전폭적으로 지원을 한다면 기업들이 나름대로 많이 우리 충주에 좀 자리를 내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편리한 교통 요건 또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서 좀 경쟁 우위를 점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 기업 유치가 실제로 시민들의 주머니 사정으로는 연결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또 제기가 되고 있는데 특히 지역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일자리 대책이 무엇인지 또 유치한 기업의 낙수 효과를 시민들이 좀 피부로 느끼게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있을까요? 이 말씀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기업 유치가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의 주민들에게 경제적으로 많이 좀 도움이 돼야 되는데, 제가 지금 내용을 파악하다 보니까 충주시의 주말 이동 인구가 한 3, 4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거주를 해서 주말에는 다 올라가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뭐 그런 부분의 문제도 좀 있고 또 한 가지는 현대 엘리베이터 같이 이 우량 기업이 우리 충주에 자리를 잡았는데도 제가 알아보니까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 버스가 운영되고 있다는 그런 얘기가 실제로 사는 분들은 적다라는 말씀인가요? 적지요. 그러면 이 부분을 과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제가 이제 좀 공약에 지금 검토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근로자를 위한 저렴한 임대 아파트가 됐든 일반 거주 아파트가 됐든 간에 뭔가는 모르게 그런 혜택 부분의 차원에서 좀 근로자를 보호하는 그런 좀 시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생각 중이고요. 또 한 가지는 자 그게 어렵다 그러면 현대 엘리베이터 정도 된다고 그러면 사실은 큰 숙소가 필요할 수도 있는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아마 현대 엘리베이터 측에서도 그런 숙소를 준비를 못한 부분인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그러면 최소한의 숙소 문제를 좀 우리 지자체에서 일부 지원이라도 해서 해결해 주는 문제. 이 부분만의 문제가 아니겠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지자체에서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중요한 거는 어쨌든 간에 이 사람들이 여기서 눌러 앉아서 그 의식주 활동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그런 부분에 그분이 진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간에 정주권 그 관련해서도 그분들이 여기 또 정주를 하려고 그러면 뭐 학교 문제들이 여러 가지 문제가 결부가 되는데 그런 부분까지 좀 종합적으로 한번 다시 한번 아주 꼼꼼히 짚어볼 생각이고요. 또 청년 일자리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청년 스타트업 벤처 창업에 정말 관심이 많습니다. 예. 제가 여기 우리 관악골 가면 거기에 지역 로컬 팀이라고 그 젊은 친구들이 청년몰도 운영하고 그리고 거기 다스려가던 뭐 가정집 같은 거를 개조를 해서 완전 그 상가 지역으로 번창을 시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고민하는 거는 충주의 그런
어떤 그 청년들만의 구성이 되는 청년 컨소시엄을 구성을 해서 거기에 기술이 맞는 사람들끼리 어떤 기회를 같이 갖게끔 하는 그런 기회 제공이라는 걸 통해서 거기서 좋은 내용이 나오면 벤처 창업까지 연결시켜주고 지원해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고민을 많이 좀 할까 합니다. 예. 예. 그리고 다음 공약을 살펴보면 반도체, AI, 로봇, 바이오를 하나로 묶은 복합 첨단 단지 조성을 언급해 주셨어요. 네, 앞서 후보자님께서 또 충북과학기술혁신원장의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그 시절의 전문성이 녹아있는 공약이라 볼 수 있을까요? 예, 맞는 말씀이고요. 사실은 첨단 단지라는 거는 4차 산업혁명 그 기술 내용 얘기가 18년도 후반부터 이게 나온 얘기지만 그런 어떤 이런 첨단 단지를 만든다는 이런 공약을 내려고 그러면 그 관련된 내용을 좀 알긴 알아야 됩니다. 네. 예, 그래서 이 첨단 단지라는 게 뭐 단순하게 그냥 뭐 건물의 집합도 아니고 어떤 데이터와 콘텐츠 그리고 기술이 그 유기적으로 이렇게 연결이 돼서 만들어지는 어떤 산업 생태관을 만드는 일인데 제가 과학기술 혁신원장으로 재임하면서 나름은 디지털 신기술, 4차 산업 신기술 관련해서는 많은 공부를 했습니다. 저희가 충청권의 그 산업 디지털 전환 지역 거점 기관으로도 저희가 지정이 됐고 제가 있을 때 지역 소프트웨어 산업진흥기관으로도 지정이 돼서 나름대로는 우리 충청북도에서 충북과학기술혁신원 그러면 4차 산업혁명의 문화와 기술을 선도하는 그런 기관으로 인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해서 저는 이런 성과들을 토대로 해서 제가 첨단 단지를 만들겠다는 약속 말씀을 좀 드린 거고요. 제가 구상하는 그 반도체 AI 로봇 바이오가 융합된 복합 첨단 단지는 지금 구체적인 지금 그림을 그리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 예, 구체적으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앞서 또 관광 이야기를 잠깐 나눠봤는데 충주호, 수원보, 중앙탑을 잇는 관광 벨트를 만들겠다라고 강조해 주셨습니다. 후보님만의 전략 들어보죠. 제가 가장 안타까운 부분 중에 하나가 또 수안보 관광입니다. 예. 제가 그 예전에만 해도 서울에서 고속버스가 수안보 직행 고속버스가 뭐 10대 이상 된 적도 있는데 사실은 대부분의 여기 출마 후보자들이 수안보에 대한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은 투표권자로 보면 정말 얼마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공약을 걸어도 그냥 지나가고 제대로 실천되는 공약 이런 부분이 없이 그냥 뭐 그렇게 흘러온 것 같은. 저는 수안보를 꼭 살려야 되겠다는 거는 거기 유치권자를 투표권자를 생각해서 한 게 아니고요. 수안보는 지금도 어떻게 보면 충주시의 관문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런데 그런 점에서 수안보를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저는 수안보를 실버 특화 온천으로 좀 키우고 싶다. 어떻게요? 실버 특화 온천으로 거기에 관련된 세부 카테고리 공약이 있는데 그걸 제가 여기서 밝히는 좀 어렵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중앙탑입니다. 중앙탑. 예. 중앙탑 한번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너무 예쁩니다. 정말 예쁩니다. 그래서 그 아름다운 그 지역을 그냥 지금 현 상태로 내버려 둘 것인가. 그래서 저는 거기에도 나름대로는 리조트 형태의 휴양지 형태의 그런 어떤 중앙탑에서 그런 역할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한번 만들고 싶은데 그래서 수안보랑 저기 충주호랑 중앙까지 연결되는 한 2박 3일 코스의 체험 관광지를 만드는 게 제가 나름대로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예. 저희가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주 시민분들께 충주의 4년 후의 모습을 그리면서 마무리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사랑하는 충주 시민 여러분, 제가
그러는 4년 후에 충주는 청년들이 떠나는 도시가 아니라 전국의 인재들이 모여드는 그런 기회의 땅을 그리고 있습니다. 4년 뒤에는 충주의 기업들이 많은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서 우리 청년은 물론이고 지역 경제에도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4년 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저는 시장실에 앉아서 결제 서류만 검토하는 시장이 아니고 언제 어디든지 달려가는 발로 뛰는 영업사원이 되겠습니다. 저 김상규와 함께 충주의 기분 좋은 변화를 시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6.3 지방선거 후보자에게 듣다. 오늘은 충주시 기초단체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국민의힘 김상규 예비후보자와 이야기 함께 나눠봤습니다. 네, 계명산의 아침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